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 석간신문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제 그 얘기를 제가 여기서 꺼내는 이유는 몇 가지 그 후보들에 대해서 그 후보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랄까 약점이랄까 특징이랄까 이런 것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꼭 유승민이 가지고 있는 시각이 옳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게 지금 언론들이 대체적으로 요약하고 있는 내용이다 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뭐라고 했느냐, 이재명은 위험하다, 그것도 굉장히 위험하다, very dangerous man. 어떤 의미에서? 경제와 안보 정책에서 오락가락한다. 이재명이 뭐 내로남불이고 뭐 재판을 받고 있는 사법 리스크가 어떻고, 옛날에 형수한테 욕을 했을 때 어떻고, 그 다음에 자기 있는 사람들을 뭐 비명 학살 뭐 하는 식으로 뭐 엄청난 그 냉혈한 같은 정치적 그런 이 수완 속에서 사람들을 버리기도 하고 베어버리기도 하고 뭐 이런 그런 모습은 둘째치고, 이재명은 오락가락해서 이 사람이 도대체 어디로 가는 사람인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경제 정책을 어떻게 펼지,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펼지, 뭐 기본소득 정책을 어떻게 펼지, 기본주택이 어떻게 될지, 뭐 기본적인 삶이라고 했는데 그게 국가 사회주의로 갈 것인지, 자유시장 경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이 사람은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도대체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을 융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보관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재명은 앞으로 만약 그가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 뭐 민노총이나 이 우리 노조하고는 또 어떤 관계 설정을 할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한다. 또 하나는 중국에도 쉐쉐, 뭐 어디에도 쉐쉐. 도대체 이 사람은 우리나라의 정체성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광복 이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대한 본인의 신념이 어느 정도인지, 북한의 핵무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며, 김정은과는 또 어떤 북한 비핵화를 위한 전략을 머릿속에 담고 있는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한다.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될 경우에 한미 동맹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또 좋은 관계 개선으로 새로운 시대를 향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나아가고 있는 한일 관계는 또 어떻게 될 것이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래서 그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위험하다. 한마디로 위험하다. 경제 정책에 있어서, 안보 정책에 있어서. 우리나라 중도층에 있는 분들, 이재명의 정책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다라고 유승민 전 의원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었죠.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는 어떤 극우적 그런 라벨이 붙어 있는 것이 문제 아니냐라는 말도 했고요.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는 명태균 리스크가 있다라는 말도 했고요.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는 토지 거래 허가제에 대해서 실책이 최근에 있었다는 것이 그게 약점이 될 수 있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본인 자신에 대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오해를 풀기 위해 노력하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오늘 국민의힘 이 경선 룰이 확정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선 후보를 어떤 절차로 선출하겠다는 것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뭐 A안, B안, C안 등등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특히 이제 지난번에 대선 때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했을 때의 대선 때는 경선 과정을 일반 여론조사하고 당원 여론조사를 항상 이렇게 섞었었습니다. 일반 여론조사 80, 당원 여론조사 20.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가서는 일반 여론조사 70, 당원조사 30.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50대 50.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어떻게 확정이 됐느냐? 그리고 지난번에는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1차로 8명으로 압축을 하고 2차로 4명으로 압축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1명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을 이제 처음에 8대2, 그다음에 7대3, 그다음에 5대5 이렇게 일반 여론, 당원 여론, 일반 여론, 당원 여론, 일반 여론, 당원 여론 8대2, 7대3, 5대5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이제 최종 후보를 결정하는 것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지난번 됐을 때는 8명 뽑았다가 그걸 4명으로 줄이고 그리고 1명을 결정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렇게 안 하고 처음부터 대뜸 4명으로 압축을 하고 그걸 다시 2명으로 줄이고 그걸 다시 1명으로 줄인다. 그래서 4대 2대 1. 지난번에는 8대 4대 1. 비교가 되시죠? 그런데 지난번에는 당원 의견을 넣었잖아요. 1차 컷오프 때도. 근데 이번에는 1차 컷오프에서 당원 의견은 배제. 일반 여론조사로 100% 일반 여론조사로 결정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는다. 그래서 전화 면접을 할 경우에 여긴 여론조사 기관 어디입니다. 실례지만 어느 당을 지지하십니까? 라고 물어본 다음에 민주당을 지지한다든지 뭐 개혁신당을 지지한다든지 조국 혁신당을 지지한다든지 뭐 기본소득당 뭐 있잖아요. 그쪽 야권의 정당. 죄송합니다. 선생님은 저희들의 여론조사 대상이 아닙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전화를 끊어버리고 저는 국민의힘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지지하는 정당이 없습니다. 라는 그 2가지 답을 한 사람에 대해서만 물어보겠다. 자, 그러십니까? 그러면 선생님께 지금부터 이러이러하게 다음 월요일날 화요일날 4월 14일날 15일날 국민의힘 이제 후보 등록을 하나요. 그때 후보 등록이 최종적으로 14명이 될지 20명이 될지 그분들 이름을 쭉 읽어준 다음에 누구를 지지하십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여론조사 결과로 그 결과만을 놓고 물론 여론조사를 한 군데 여론조사 기관만 실시하는 게 아니라 아마 2군데 실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2군데, 3군데? 아무튼 2군데 이상 여론조사를 실시를 해서 그 결과를 놓고 그 중에서 20명이 가령 나도 대선의 꿈을 꾸겠소이다 하고 출사표를 던졌다면 그 중에서 16명은 죄송하지만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해서 컷오프 해서 돌려보내드리고 그 나머지 4명만 가지고 이제 제2라운드를 한다. 이런 거지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제2라운드에 누가 포함이 될 것이냐, 4명에 누가 포함이 될 것이냐, 이게 이제 국민의힘 후보들은 초미의 관심이자 유권자들, 지지자들 다 관심 아니겠습니까? 일단 한국 갤럽 기준으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여론조사를 했을 때 한국 갤럽 중심입니다. 다른 여론조사 기관이라 한국 갤럽. 일반 여론조사,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하건 무당층이건 중도건 국민의힘 지지자건 그 누가 됐건 다 물어봤을 때 1등 김문수, 2등
유승민, 3등은 2명, 한동훈, 홍준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국민의힘 지지자, 무당층에게만 물어봤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는 누가 마음에 드십니까? 1등 김문수, 2등 오세훈, 3등 홍준표, 4등 한동훈.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세훈과 홍준표는 똑같이 2등입니다. 그리고 한동훈이 4등. 자, 제가 말씀드린 거에서 이제 차이점 아셨죠? 일반 전 국민 상대로 여론조사를 했을 때는 오세훈이 빠지고 유승민이 들어가고, 국민의힘 지지자와 무당층만 따로 했을 때는 유승민이 빠지고 오세훈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4명으로 압축했을 때 굳은 자 들어갈 사람은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이렇게 되고, 그중에 나머지 한 사람은 누구냐? 오세훈이냐 유승민이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제가 이건 이제 아주 단순한 산술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화요일 날 후보 등록을 마친 뒤에 또 후보들 간에 이렇게 저렇게 이제 토론도 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그때는 또 다른 변수들이 생겨서 지금 말씀드렸던 건 없던 이야기가 되고 새로운 변수들로 가득 찬 그런 여론조사가 될 가능성도 있고, 그 사이에 지금 말씀드린 이런 우리가 흔히 빅4라고 했던 4사람의 후보군들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 우리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죄송하지만 아무튼 이 빅4에는 지금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갤럽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 갤럽, 다른 여론조사는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너무나 많이 제한적인 그런 조건 하에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일단 뭔가는 말씀드려야 되겠게 해본 말씀입니다. 아마 안철수 의원 다음 주에 저희가 한번 모시려고 그러는데, 안철수 의원은 또 본인이 당연히 빅4에 끼는 많은 그 근거와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오실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그럴 거라고 저는 100% 확신합니다만 이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대구시장 출사표 던졌죠. 방금 전에 한동훈 2시에 출사표 던졌죠. 그다음에 김문수 어제 출사표 던졌죠. 그다음 뭐 안철수도 던졌죠. 그다음에 한 사람 안 던진 사람이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